71의 나이에 이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10월 가을 바람이 쌀쌀하던 날이었지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근처 빌라 2층.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짐을 나르는 걸 보며 한숨이 났습니다. 어머니, 짐 많지 않으시죠? 빨리 끝낼게요. 네, 고맙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됐더군요. 딸아이 수진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다 옮겼어? 응, 거의 다 됐다. 빨리 정리해. 내가 5시까지 회의 있어서 못 도와줘. 수진이는 30분도 채 있지 않고 떠났습니다. 혼자 짐을 풀었어요. 그릇, 이불, 옷가지들. 남편 영정 사진도 꺼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지요. 여보, 우리 또 이사 왔어요. 이번엔 딸네 근처래요. 영정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학원 간판들이 빼곡했습니다. 황소수학 대치 영어 전문학원 엘리트 과학. 이 동네가 그렇게 유명한 학원가라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이 학원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지, 그리고 그 학원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지.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서연이 학원 라이딩 좀 부탁해. 라이딩? 학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거. 나 회사 일 때문에 못해. 그래, 알았어. 몇 시에? 오후 2시에 영어, 4시에 수학, 7시에 끝나.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하루에 학원을 2개나 다닌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얘가 벌써 그렇게 많이 다녀? 엄마, 요즘 애들 다 이래. 늦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 오후 1시 30분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막 돌아왔더군요. 할머니. 그래, 우리 서연이. 밥 먹었어? 응, 급식 먹었어. 가방을 메고 나오는 서연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8살짜리 아이 등에 큰 가방이 축 처져 있었어요. 가방 무겁지 않니? 괜찮아, 할머니. 익숙해. 익숙하다는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영어학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대치동 은마 사거리 근처 일리트 잉글리시 어캐더미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할머니, 7시에 와줘야 해. 늦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서연이가 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오후 7시 학원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학원 앞에는 벌써 학부모들이 서 있었어요. 대부분 엄마들이었고 가끔 할머니도 보였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옷깃을 여미고 서 있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우시죠? 고개를 돌리니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칠순쯤 돼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분이었어요. 네, 좀 춥네요. 손주 기다리세요. 네, 영어학원 다니는 손녀요. 저도 손주 데리러 왔습니다. 며느리 부탁으로요. 그렇게 처음 말을 트게 됐습니다. 학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수고했어. 배고프지? 응, 근데 숙제 많아. 집 가서 해야 해. 옆에 할아버지 손주도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였어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지민이. 힘들었지? 할아버지가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뵙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게 김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 밤 9시 딸네 집에 서연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아직 안 왔어? 응, 회의 중이래. 할머니랑 있어. 서연이는 책가방을 열었습니다. 영어 숙제, 수학 숙제가 산더미였어요. 할머니, 나 숙제해야 해. 지금? 벌써 9시인데. 응, 내일까지 해가야 돼. 서연이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워야 했고 수학 문제 50개를 풀어야 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 다른 애들은 더 많이 해. 밤 11시가 됐습니다. 서연이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서연아, 자자. 내일 하면 안 돼? 안 돼. 선생님이. 안 해오면 혼내. 결국 새벽 1시까지 숙제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밤 12시에 들어왔어요. 엄마 아직 안 잤어? 서연이가 숙제하느라. 그래? 고생했네. 엄마 들어가 봐. 나도 피곤해. 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이를 재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니. 이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이었어요. 오후 2시 영어, 4시 수학, 저녁 7시 픽업.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숙제. 어느 날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뭐가요? 숙제가 너무 많잖아. 새벽까지 하더라고. 엄마, 그 정도는 해야 해요. 대치동 애들 다 그래요. 그래도 8살인데. 엄마는 몰라요. 요즘 교육이 얼마나 치열한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것도 엄마 덕분에 과외받아서. 근데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해야 해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엄마, 제발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제가 딸을 이렇게 키운 걸까? 일주일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돈? 얼마? 300만 원만요.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무슨 일인데? 서연이 학원비예요. 한 달에 150만 원인데 2개월치 내야 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네, 대치동에서는 그래요. 영어학원도 120만 원이고. 그럼 한 달에 270만 원이요. 거기다 피아노, 미술까지 하면 350만 원 정도. 한 달에 350만 원. 초등학교 2학년 아이 학원비가요. 수진아, 그건 너무. 엄마, 제발요. 이번만요. 회사에서 승진 심사 중이라 대출 받기가 좀. 결국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 적금을 깨서요.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일부였습니다. 통장을 보며 한숨이 났어요. 이게 맞는 걸까? 손녀를 위한 투자일까 아니면 딸의 욕심일까?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학학원 앞에서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7시가 넘었는데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이 돼서야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이 나한테 혼냈어. 왜? 숙제를 틀려서.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한 번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선생님이 나보고 바보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8살짜리 아이한테 바보라고 했다니. 서연아, 너 바보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하지만 다른 애들은 다 맞췄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 손이 언제까지 연필을 쥐고 있어야 할까요?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서연이가 오늘 학원에서 울었어. 왜요? 선생님이 바보라고 했대. 수진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선생님이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엄마, 그게 동기부여예요. 아이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기부여. 아이를 바보라고 부르는 게? 엄마는 몰라요. 요즘 교육이 어떤지. 나도 널 키워봤어.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이게 다 엄마가 저한테 과외시키고 학원 보낸 덕분이잖아요. 하지만 엄마도 저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냐고. 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했던 말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을 이렇게 키운 걸까? 그리고 딸이 서연이를 또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녁 학원 앞에서 또 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또 뵙네요. 그러게요. 요즘 매일 여기 오시나 봐요. 네, 며느리 부탁으로요. 할아버지도? 저도요. 손주 돌보는 게 일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날이 추운데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손주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8살이에요. 우리 지민이랑 같네요. 학원을 많이 다니나요?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 힘들지요. 할아버지, 손주도 그래요. 비슷합니다. 며느리가 워킹맘이라 제가 도와주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더군요. 우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원 이야기, 손주 이야기, 요즘 세상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사세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근처에 혼자 살아요. 혼자요? 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네는 분당에 살아요.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지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이 근처 건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월세 받아서 살고 있지요. 건물 주시구나. 네,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부러웠습니다. 저는 딸한테 의지하며 사는데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자립해 계시다니 부러워요. 저는 딸한테 얹혀 사는 신세라. 아니에요. 손주 돌봐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요즘 딸이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져서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네, 좀 그래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자주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학원 픽업 전후로 짧게 만나는 시간이었지만 위로가 됐어요. 엄마, 내일 서연이 저녁 좀 챙겨줘요. 저녁? 네,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여주세요. 나 야근해야 해요. 알았어. 다음 날부터 저녁까지 챙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침도 챙겨달라고 했어요. 엄마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서연이 아침 좀 챙겨줘요. 엄마 부탁이에요. 제발요. 결국 아침 7시에 딸네 집에 가서 서연이 아침을 챙겼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챙겼어요. 오후에는 학원 라이딩. 저녁에는 밥 챙기고 숙제 도와주고. 밤 10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됐어요. 71의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좀 힘들어. 왜요? 어디 아파요? 아픈 건 아닌데 매일 이러니까 몸이 안 좋아. 그럼 어떡해요? 제가 회사 그만둬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저 지금 승진 심사 중이에요. 이때 회사 그만두면 다 물거품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잠을 잘못 잤는지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아침을 챙겨야 했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딸네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좀 삐끗했어. 아침을 차려주고 서연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허리가 좀 아파서. 엄마, 오늘 서연이 픽업 어떡해요? 그게. 엄마, 제발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다시 일어났어요. 오후 2시 영어학원으로 서연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돌봄은 계속 요구됐으니까요. 다음 날 학원 앞에서 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허리가 좀 아파서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할아버지 말씀이 맞긴 한데 손주 돌봐야 해서요. 딸분이 도와주시지 않나요? 딸이 회사 일이 바빠서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이라는 게 없었어요. 남편 위에, 딸 위에, 이제는 손주 위에. 제 삶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서연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딸이 성적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수학이 왜 이래?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수학학원 다니는데 왜 이 점수야?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한 게 이거야. 한 달에 150만 원씩 내는데.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진아, 그만해. 애가 울잖아. 엄마는 나가 계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딸이 서연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이렇게 살래?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서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제가 딸한테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딸을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인 걸까요?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 숙제 도와주세요. 지금 밤 10시인데 성적이 안 좋아서 벌로 문제 더 풀리고 있어요. 엄마가 좀 봐주세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이가 책상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 왔어. 뭐 도와줄까? 이 문제 못 풀겠어. 수학 문제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문제 같았습니다. 서연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엄마가 다 풀고 자래. 새벽 2시까지 서연이와 함께 문제를 풀었습니다. 서연이는 중간에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어요. 서연아, 일어나. 조금만 더 하자. 할머니. 졸려. 알아, 근데 엄마가.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직. 엄마, 애 좀 깨워요. 끝까지 해야 해요. 딸의 얼굴이 차가웠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이 맞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요? 서연이한테 너무 심해. 새벽 2시까지 공부시키는 건. 엄마도 저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중학교 때 과외 선생님 불러서 밤 12시 공부시켰잖아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갔고 지금 이 회사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하신 대로 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딸한테 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서연이한테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너한테 그렇게 한 게. 미안해. 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인걸요. 그래도 엄마, 이제 와서 교육관 바꾸지 마세요. 헷갈려요. 딸은 회사에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딸을 사랑해서 한 일들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학원 앞에서 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안색이 더 안 좋으시네요. 네,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딸과의 갈등, 서연이 일, 그리고 제 후회까지. 할아버지는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들을 키울 때 사업에만 매달렸어요. 돈만 벌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들이 커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돈만 주고 관심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한다고 한 일들이 정작 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늦었지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지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제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욕심.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어쩌면 제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서연이가 쓰러졌어요. 네? 어디서요? 수학학원에서요. 지금 119 불렀어요. 급히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이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서연아. 할머니. 서연이 얼굴이 새하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과로입니다.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수면 부족도 심각하고요. 8살 아이가 하루 4시간밖에 안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서연이가 병원에 실려갔어. 뭐? 어디? 지금 갈게요. 1시간 뒤 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아. 딸이 서연이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안하지. 딸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딸은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서연이 퇴원하면 학원 계속 다녀야 해요. 휴학하면 뒤처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일은 하나의 얼굴. 주름투성이 얼굴. 피곤에 쩔어 있는 얼굴. 이게 내 모습인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위해, 딸 위해, 이제는 손주 위해.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고 무릎도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딸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엄마, 내일 서연이 병원 데려가 주세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서연이 학원 설명회 있는데 같이 가주세요. 엄마, 서연이 저녁 챙겨주세요.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제 못하겠어. 왜요? 어디 많이 아파요? 아픈 것도 있고.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떡해요? 제가 회사 그만둬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서연이 학원을 줄일까요? 그럼 애가 뒤처지는데?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좀 힘들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직. 할아버지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딸분을 위해 사시는 건 좋지만 본인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손주는 딸분이 키워야죠. 할머니가 희생하면서까지 키울 필요는 없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딸이 이를 놓으면 딸분 인생은 딸분이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 그게 뭔지 모르겠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인생을 찾으라니.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학원이 늦게 끝났어요. 밤 9시 학원 앞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왔어요.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뭐 먹을래? 떡볶이. 근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이가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학원 그만 다니면 안 돼? 왜? 너무 힘들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8살 아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 말해봤어? 말했어. 근데 엄마가 안 된대. 왜? 다른 애들은 다 한대. 나만 안 하면 뒤처진대.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나 바보야? 아니야, 서연이 똑똑해. 근데 왜 선생님은 나한테 바보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저 8살 놀고 싶은 나이일 뿐인데. 어느 날 학원 앞에서 엄마들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우리 애 이번에 전국 1등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어느 학원 다녀요? 황소수학이요. 거기 레벨 테스트 통과하기 진짜 어려워요. 우리 애는 떨어졌어요. 다시 봐야 해요. 학원비가 얼마예요? 한 달에 150만 원이요. 비싸긴 한데 효과는 확실해요. 엄마들은 학원 이야기, 성적 이야기, 경쟁 이야기만 했어요. 아이가 행복한지 힘들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적과 등수만이 중요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8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제 의문에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치동은 그런 곳이었어요. 공부가 전부인 곳.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 학원 강의실 소리가 더 큰 곳. 어느 날 아침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많이 걸으셨어요? 네, 손주 학원 데려다 주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아주셨어요. 일주일 정도는 푹 쉬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무릎이 안 좋대.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할 것 같아. 네? 그럼 서연이는? 미안한데. 이번 주는 내가. 엄마, 나 이번 주 프레젠테이션 있어요. 못해요. 하지만. 엄마, 제발요. 파스 붙이고 나오세요. 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몸이 아파도 제 아픔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일정만이 중요했어요. 그날 저녁 무릎이 아픈 채로 학원에 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쟤를 김 할아버지가 보셨어요. 많이 불편하시네요. 네, 무릎이 좀. 제가 오늘 서연이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가 서연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이 잘 데려다 뒀습니다. 어머니는 푹 쉬세요. 고마웠습니다. 이 나이에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도와야지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뒤 딸이 승진했습니다. 엄마, 나 과장 됐어. 그래? 축하한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서연이 봐줘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응.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제 희생으로 딸이 승진했다는 게 그게 과연 자랑스러운 일인가 싶었어요. 딸은 승진 후 더 바빠졌습니다. 엄마, 이제 팀장급이라 야근이 더 많아요. 서연이 부탁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워크숍 가야 해요. 서연이 봐주세요.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딸의 커리어가 올라갈수록 제 삶은 점점 더 없어졌어요. 몇 달 뒤 서연이가 또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딸이 성적표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수학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엄마, 미안해.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쓰는데 성적은 왜 떨어져? 나 열심히 했어. 열심히? 이게 열심히 한 거야? 딸이 서연이를 나무랐습니다. 서연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아, 엄마는 좀 가만히 계세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가정 문제예요. 엄마가 참견할 일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도 예전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성적 떨어지면 야단쳤잖아요. 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네?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같이 드시죠. 대치동 은마사거리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은마한정식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조용한 방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힘들어요. 딸이 승진하고 나서 더 바빠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더 힘들어지셨겠네요. 네, 몸도 안 좋고. 할아버지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와 함께 사시는 건 어떨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저와 함께 살면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외롭고 힘든 건 똑같은데. 할아버지 눈이 진지했습니다. 딸분한테서 독립하세요. 스스로 인생을 사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함께 산다고?
일은 넘은 나이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한테서 독립한다는 것, 제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다음 날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가 이제 독립하고 싶어. 독립?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돌보는 거. 이제 못할 것 같아.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 몸도 안 좋고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럼 저는요? 제가 회사 그만둬요. 아니, 너는 내 일 계속해. 대신 서연이는 내가 못해요. 엄마 없으면 못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서 승진한 건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수진아,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와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할머니, 나 때문에 힘들어. 아니야, 왜? 엄마랑 할머니랑 싸우는 거 들었어.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힘든 건 서연이 때문이 아니야. 그럼? 할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서 그래. 서연아, 너는 행복하니? 응.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행복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힘들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그럼 엄마한테 말해봤어? 말했는데 엄마가 안 된대.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대. 8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엄마를 잘못 키워서. 할머니 잘못 아니야. 서연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품이었어요. 다음 날 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근데 쉽지 않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저도 예전에는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업해서 번 돈 다 아들한테 줬죠.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 낳고 저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군요. 아버지, 이제 그만 간섭하세요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간섭이었구나.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했습니다. 아들네랑 떨어져서 혼자 살기로 했지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요.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자유로워지세요. 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삶을 사세요. 그날 밤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딸을 떠나야 할까? 손주를 떠나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71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이대로 딸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게 맞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결심했어. 뭘요? 이제 정말 못해. 서연이는 내가 봐야 해.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제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 커리어는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요. 알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집을 정리했습니다. 대치동 빌라를 나가기로 했어요. 김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이제라도 바꿀게요. 엄마 부담 덜어드릴게요. 수진아, 늦었어. 엄마.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너무 몰라줬지. 엄마. 하지만 이제는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딸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제 인생을 위해서. 김 할아버지의 집은 대치동 은마 아파트 근처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였어요. 방은 여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됐더군요. 남편 영정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요. 중얼거렸어요. 창밖을 보니 대치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학원 간판들이 여전히 빼곡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차 한잔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여기는 여사님 집이기도 하니까요. 고맙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학원도 줄였어요. 영어랑 수학만 주 2회씩만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서연이랑 시간을 보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알았어요. 수진아,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떠나셔서 제가 깨달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내가 변해서.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돼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어요. 딸이 변했습니다. 제가 떠났기 때문에. 주말 딸과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있었어요. 할머니, 나 요즘 학원 덜 다녀. 그래? 좋겠다. 응.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다운 웃음이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그만두고 서연이 교육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뭐? 과도한 사교육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일이에요. 제 경험을 살려서요.
많은 엄마들이 저처럼 착각하고 살거든요.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제 길을 찾았어요. 수진아, 고마워요, 엄마. 딸과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어요. 할아버지와의 생활은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했어요. 대치동 은마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점심은 함께 장을 봐서 해 먹었어요.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럼 저는 밥 할게요.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뭘요? 딸분을 떠나온 것. 아니요. 후회 안 해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는요? 저도요. 이렇게 사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찾은 평온함이었어요. 어느 날 혼자 앉아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23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딸 낳아 키우고 딸 대학 보내고 손주 돌보고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더군요.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71 늦었지만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제야 나를 찾았어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서예 배워보실래요? 서예요. 네, 저도 배우는데 재미있어요. 같이 해봐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서예 수업을 들었어요. 붓을 잡고 글씨를 쓰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하는 일.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할아버지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즐거우세요? 네, 정말 즐거워요. 다행이네요. 고마워요. 저를 여기로 데려와 주셔서. 천만에요. 저도 고맙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웃으며 차를 마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어요. 딸의 교육 컨설팅 회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학원은 주 2회만 다니고 나머지 시간은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성적은 예전만 못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딸과 서연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서연이. 서연이가 그림을 한 장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그렸어. 그림 속에는 할머니, 엄마 서연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제 회사에 강연 요청이 많이 와요. 그래? 네. 엄마의 욕심이 아이를 망친다는 주제로요. 엄마 이야기도 해요. 엄마가 용기 내서 떠났기에 제가 변할 수 있었다고. 수진아,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지금은 2024년 봄입니다. 73이 됐어요. 김 할아버지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하고, 오전에는 서예 수업 가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을 만나요.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에는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딸은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와요. 서연이와 함께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에도.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성적은 중간 정도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어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딸을 떠나온 것. 아니요. 전혀요. 왜요?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저도 그래요.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저도요.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해요.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73세 봄. 늦었지만 제 인생의 봄이 왔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나를 위해 사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가 70이 넘어서야 나를 찾은 한 여자. 그녀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이기적이었을까요? 딸을 위해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할머니의 도리일까요? 아니면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삶을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이 행복한가요?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73세 봄을 맞이한 한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